네, 투자의 눈 투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좋은 말씀으로 시장에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첫 번째 주제 빠르게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네, K바이오 호실적 기대라는 주제입니다. 앞서서 12시 보에서 저희가 짚어드렸던 제약바이오 좀 섬세하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재봐주 참 잘 갑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다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 날이죠. 리포트를 보니까 실적이 상저하고일 것이다. 하반기가 더 주목된다고 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대로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1, 2, 3, 4분기 통틀었을 때 4조 매출 클럽에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CMO 전망도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80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죠. 70만 원, 8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행히 실적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공장들도 지금 증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공장 지은 것만큼 물량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CDMO나 CMO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을 잘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더 확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도 여전히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3위인데 2위와의 격차도 생각보다 좀 있고요. 좀 있고. 예. 1위 론자랑은 거의 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2위가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이쪽이 이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제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바이오 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시바이오로직스 물량을 안 주게 되면 그 물량이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데가 론자랑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데 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매출에 9,069억에 영업이익 2,19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잘 하고 있었고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주가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6조 7천억인데 네. 1년에 버는 돈 하면 1조 2천억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봐도 한 40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오 종목이 찍는 대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40배가 넘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배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야 된다. 어차피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80만 원 돌파 이후에 그 위에 안착하면서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단위를 노리는 정도로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를 다룰 때 또 작년 5월에 상장한 S바이오메딕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주가가 깎아내린 절벽처럼 솟구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23년 5월 4일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6,960원까지 떨어지다가 여기가 한 4월 1일 부근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절벽처럼 치솟고 있는데 한 300%가량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크게 재료들을 보면 배아줄기세포 기술이나 파킨슨병 치료제 이 정도의 재료로 보이는데 이 재료로 이렇게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별로 안 좋게 보고요. 네, S바이오로직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다. 줄기세포 바이오 치료제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네. 본인의 몸에서 채취한 걸 배양해서 다시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지금 S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가 우리나라는 치매라고 부르는 보험사에서 많이 부르죠. 치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한 70%는 사실은 알츠하이머고요. 네. 30% 정도가 파킨슨입니다.
약간 발병의 원인이 좀 다르다. 치매 현상은 똑같지만 파킨슨병 치료제는 지금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물론 이제 그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여전히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뭐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BBB 셔틀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BBB를 뚫지 못해서 약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건데 파킨슨병은 이거를 아예 그냥 뇌를 열어서 네. 일부분을 열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배아 줄기세포에서 뽑아서 다시 이제 그 뇌 속에 다시 이식을 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병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투약을 해서 12개월 된 환자가 이제 곧 나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좀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로 인해서 네.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이 오늘 잘 가긴 하는데 사실 금리에 굉장히 치명적인 섹터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또 연구개발비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섹터인데 이 시점에서 추세 상승이 좀 가능한 건지 제약바이오 종목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반은 추세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은 개별 이슈로 좀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이제 뭐 매경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네. 각 개별 기업들마다 이슈를 따로 보셔야 된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기술 수출 한 건 하려고 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새내기 기업들도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지만 그쪽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 보면 뭐 이따 말씀드린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유한양행도 그렇고 모스코텍도 그렇고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요즘에 이름을 바뀐 리가켄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회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1, 2세대 그 바이오 기업들인데 이미 기술 수출을 한 건당이 많기 때문에 들어올 자금이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고환율의 수혜주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기술 뭐 어차피 이제 중간에 마일스톤을 받을 텐데 그걸 다 달러 베이스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받을 금액은 어차피 달러로 계약되어 있고 받게 되면 뭐 17에서 8% 정도 더 받는 거죠. 그렇겠네요. 원화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이제 안정적인 기술 수출을 계속 해왔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단순히 이제 금리가 뭐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늦게 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시장은 적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 단위로 이제 이슈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개별 이슈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섹터 네. 내에서 눈여겨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S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급등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재료가 언제 소멸을 시키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들어왔죠. 한 20만 원 넘게 올라왔다가 시총상으로 거의 한 12조까지 갔다가 지금 10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이미 머크와의 이제 SJ형 관련돼서 기술 수출을 독점으로 바꾸면서 주가가 확 뛴 건데 보통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빠지는데 이 회사는 그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머크와의 계약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26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나머지 그럼 또 뭐가 있냐? 최근에 이제 다이치 신교라고 해서 ADC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특허 연장을 위해서 제형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이슈가 있어서 여전히 그쪽으로의 추가 수출 계약, 추가 계약이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테오젠은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형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제형을 바꿔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미 흥행한 약이 어떻게 보면 올라타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슈가 있죠. MSCI 지수에 5월 15일 안에 5월 15일에 발표가 날 텐데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펀드 자금도 좀 들어오겠죠. 예. 네. 이 한 종목만 소개해 주시면 건가요?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ABL 네. 바이오는 제가 상장 때부터 계속 지켜봤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꾸준히 뭐 전임상, 임상 1상 단계 때부터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쳐내고 네. 그럼 나머지 돈 많이 들어가는 임상은 가져간 애들이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전략인데 전략은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항상 2만 원에서 3만 원 근처 가면 또 빠지고 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어느 순간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팔아놨던 약들도 있고 이 약들이 이제 점차 임상을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일스톤도 계속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ADC 기업으로 아예 이제 탈바꿈했습니다. 이중항체 기반 ADC 이게 굉장히 이번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이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부터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전과 ABL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매수의 눈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다시 떠오르는 원전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늘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죠. 윤 대통령과. 그리고 방산 원전 관련해서 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원전주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우리나라가 또 프랑스와 경쟁 중에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체코 원전 사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체코 프라 남쪽 두코바니의 2기, 테멜린의 2기 이렇게 들어갈 걸로 지금 규모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총 사업비가 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탈탄소 흐름에 따라서 30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입찰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체코 전력공사의 수정 입찰서를 이때까지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선 협상자 선정은 6월 중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맞대결의 승자가 누구냐가 6월 중에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프랑스의 지금 2파전 구도지만 원래는 미국도 있었죠. 미국이 제대로 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한국과 프랑스 누가 유리합니까? 프랑스가 유리하죠. 프랑스가 좀 노련한 기업이라서. 네. 일단 원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경수로 베이스고 이제 프랑스는 뭐 중수로 경수로 다 하는데 네. 일단 우리는 이제 가성비로 상대를 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입찰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수해줬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슈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따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원전주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내내 원전을 강조했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원전 사업 폴란드에서 수주했다라고 예전에 발표했는데 원전을 수주한 게 아니라 옆에 부속 건물을 수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사업 돈이 되는 건 지금 따낸 게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유일하게 국내 원전만 지금 신한울 뭐 2, 3, 4억이 이것만 지금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뭐 싸움은 해봐야 알겠지만 뭐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거를 따낸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아,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어차피 4월 30일 날 입찰 마감을 하지만 발표는 어차피 6월에 하죠. 네.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서 진 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잠깐 반짝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정리하고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뭐 G2파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쭉 한번 두산 에너빌러티가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면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원전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G2파워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 언론 보도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괜히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약간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전히 원전은 뭐 일부 국가들에서 다시 증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가 상황만 보더라도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원전 관련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AI발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원전도 수혜주에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한번 보면서 우리가 AI발 전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도 겁니다. 좀 옛날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인구수가 세계 4위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266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거의 국가만큼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사실 전력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데 원전이 어쨌든 수혜주로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당장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대안으로 들어서는 거고요. 이걸 주장하는 국가는 원전을 많이 하고 있는 프랑스가 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원전을 1950년대 이후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망한 이유가 원전을 미국에서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안 짓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철거하고 원전을 미리 설치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고 아직까지 철거를 못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원전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럼 원전이라도 빨리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고요. 네. 그게 이제 SMR인데 그거를 허가해 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R은 아직 삽을 떠본 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손익 계산을 해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왜 이게 나왔냐면 지금 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그다음에 LNG 이런 거 다 했는데도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원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전이라도지 원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아. 예. 전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원전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만들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네. SMR이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MR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아직은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건 하나를 짓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대형 원전 하나를 지으면 들어가는 비용과 생산 비용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같은 용량을 SMR로 쪼개면 네.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듭니다. 오. 그래서 SMR이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해보겠다라고 이제 미국 회사가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 또 SMR에 대해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 생산량 대비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건설비나 매몰 비용을 계산해 보면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슈가 있고 뭐 오염이 안 되지 않냐 나눠서 조금 하면 조금 오염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 쪽이 많습니다. 네, 지금 원전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네. 살만한 종목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 관련주를 사실상 뭐 아예 안 보고 있는데 네. 그나마 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참 좋은 회사인데 네. 원전 관련주로 너무 낙인이 찍혔다? 원래는 터빈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담수화라고 해서 바닷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지금 뭐 이렇게 중동 쪽은 그걸로 다 쓰고 있죠 물을.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원전 관련주에 매몰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원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오히려 정확히는 발전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 관련된 터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으로 저는 오히려 그 에너지 전반으로 봤을 때는 발전 관련돼서는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전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원전을 짓든 어떻게 됐든 설계라는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이. 네.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그러면 원전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국내에 이제 원전만 건설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한전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섹터 내에서 제가 관심주를 여쭤봤지만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터빈 관련 그렇죠. 주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거고 원전은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전기술은 국내 수주만 하더라도 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또 제안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러나 원전에 따른 이슈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장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